안녕하십니까. 실을 쓰는 세무사 이종욱입니다. 세 번째 녹화 중입니다. 그동안에 너무 낮은 톤으로 해서 조금 서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고 2천만 원 미만은 비과세가 되어 있어서 세무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그런데 올해부터 2천만 원 미만도 분리과세하고 그 이상도 전부 사업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. 내용을 보면은 올해부터 세무 관리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이제껏 신고하고 하지 않고 방치하면은 상당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사업자 등록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. 하지 않으면은 가산세 부과가 됩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당연히 있습니다. 그리고 전에처럼 임대주택을 등록했을 때 주택수에서 빼준다든지 비과세를 해준다든지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런 혜택은 점차 축소되고 있고 지금 이 세무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조사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부담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주택 임대사업자가 낼 세금을 쭉 보면 시기로 매년 7월 9월에는 임대인한테는 재산세 플러스 지방교육세가 나오고 임차인은 재산세 중과분 부담 문제가 생깁니다. 재산세 중과분은 유흥업소 같은 것을 임차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중과됩니다. 이거는 임차인으로 인해서 더 발생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부담 문제를 임대인과 상의하여야 되고 대체로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. 매년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.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함께 과세됩니다. 그 다음 임년 5월달 원래 소득세 신고하는 달이죠. 소득세는 반드시 지방소득세가 따라옵니다. 임차인은 그 세를 주었으니까 그 세만큼 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를 하면 되겠죠.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로 세액계산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는 통장에 입금한 내역 등을 근거로 경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. 또 주택 임대사업자가 양도하면은 당연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오겠습니다.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.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,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. 월세를 임대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소득세는 제외됩니다. 그때 고가주택, 소위 말하는 9억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월세를 넣는다면 이것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. 그 다음 월세를 받지 않고 보증금만 받는 경우 2주택을 가지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그건 3주택을 보증금만 받고 전세를 놓더라도 3주택 이상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. 월세를 1년에 2천만 원 이하 받는 사람은 종합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하여서 세금 부담을 적게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. 한 2천만 원 정도 세를 받는 1년에 받는 분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한 30만 원 내외,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하고 계산이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한 100만 원 정도 세금 부담이 생기는데 요거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금이 나옵니다. 이 외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았다 하여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. 이 위의 기준에 해당되면은 다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에 있는 것입니다.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을 한번 보면은 근로소득, 임대소득 각각 있는 경우 이때 분리과세 한다면 근로소득이 1년에 급여를 6천만 원 받고 세 받는 것이 3,600만 원이었다 하면은 근로소득에서 내는 세금이 482만 6,500원, 임대소득에서 내는 세금이 336만 원, 분리과세 때는 각각 내고 말면 됩니다.
그래서 이것이 종합과세가 될 때는 2천만 원 이상 되면은 종합과세가 되죠.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근로소득에서 나오는 세금 6천만 원에 대한 482만 6,500원과 임대소득에서 나오는 세금 336만 원 이것을 합계하여서 세금을 내면은 세율이 15%에서 24%로 올라가게 되죠. 이렇게 하면은 두 개 합쳐서 내는 세금보다도 더 많아집니다. 각각 내면은 900만 원 정도인데 같이 종합하여서 납부하면은 1,300만 원 정도로 해서 400만 원이 더 많아집니다. 따라서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임대소득이 생기면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하게 됩니다. 그러나 분리과세는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면 근로소득이 얼마이든 간 똑같아지는 것입니다. 자, 이 임대소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시군구에 등록하고 관계없이 그냥 임대하는 데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시군구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장기 임대사업자는 8년, 단기 임대사업자는 4년 의무임대기간이 있습니다. 주택 임대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적으로 8년, 4년을 선택할 수 있겠죠. 거기에 따라서 세제상 혜택이 조금 달라지겠죠. 오래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가 하면 취득세 감면, 재산세 감면, 종합부동산세 감면, 종합소득세 감면, 양도소득세 감면, 비과세 등 혜택이 있으나 요 감면 혜택 하나하나마다 요건이 다 달라서 지금 다 설명하면은 더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거는 차후에 강론별로 또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시군구에 등록했을 때 문제는 이 임대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과태료가 지금 현재로는 1,000만 원까지 나오는데 앞으로는 한 3,0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군구에 등록해가 임대사업자 등록하려면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. 임대사업의 대강을 설명했습니다. 지금 설명하는 것은 임대사업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. 구체적인 것은 다음 여기서 유튜브에서 하나씩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에서는 세무사여서 또 이 시간에는 실을 낭송하려 합니다. 제가 세무 업무를 보고 세무사 일을 하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살아보다 보니까 사는 게 사람이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게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고 시를 가끔 쓰기도 하고 낭송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제 졸작을 한번 낭송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은 고향집에서입니다. 고향집에서 해가 떨어져야 굽은 허리로 삽작을 여셨다. 땀 냄새와 흙 냄새가 화장품 냄새를 대신하셨다. 남을 위해 사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다. 일찍 해 떨어진 날, 동긴 날 나는 군불 지피고 황토방에 들어누워 일신의 영달을 고민했었다. 사람이 다 훌륭하기는 어려운 일이다. 예, 감사합니다.